안녕하세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픈 라둘라스의 출산학교 채널입니다. 출산에 관련된 많은 책을 읽고 또 간호사로 혹은 둘라로 출산 현장에 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출산에 관련된 이러한 가슴 떨림을 혼자 간직할 수는 없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픈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근거 기반의 출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출산 둘라 학교의 스토리텔링은 유튜브 자연출산TV 라들라스 채널을 구독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20여 년의 간호사 생활보다 지금은 훨씬 더 적은 수의 임산분들을 만나지만 만남의 깊이는 더 깊고 더 넓게 그들의 삶까지 들어가서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산 전 그리고 출산 후 임산부들과 만나면서 사실 많이 놀랬습니다. 정보의 시대라 생각했고 저 역시도 SNS를 통해서 올바른 출산을 많이 알렸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왜 임신 전에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출산이 이렇다는 걸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렇게 묻는 산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책과 미디어를 통해 접해 듣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놀랄만한 변화도 많지만 아직도 내 출산이 나와 내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농부와 상과의사 책을 읽으면서 녹색 평론가의 출산을 치유함으로써 지구를 치유하자 라는 문구가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현장, 가장 일선에서 부모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다면 의료 개입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할까라는 고민을 수해 동안 해왔습니다. 결국 출산의 생태를 모르면 출산의 주체자가 부모와 아기가 아니라 의료진으로 바뀌는 현실을 접하고 또 그것을 과학이라는 잣대에 비교해 합리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도 어떤 의료진과 어떤 출산 환경을 갖춘 곳에서 아기를 낳느냐에 따라 출산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 혹은 어떤 조산원에서 출산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은 한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아이가 땅바닥에서 두 다리를 잃은 개미 한 마리가 힘들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고 개미가 쉽게 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개미를 밟아 죽여버리는 아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지만 어떤 이의 삶은 이타성을 잃고 경쟁, 폭력, 공격성으로 내면이 짓이겨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인간의 심성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의 분위기에 깊이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산부인과 분만실 간호사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간호사가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산모들의 출산에 둘라로 참여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어찌 하나같이 그렇게들 엄마 젖을 잘 빠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놀랍다 했습니다. 사실 처음 둘라로 일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수백 건의 분만보다 단 한 건의 자연주의 출산이 내게 주는 의미와 감동은 너무 컸습니다. 우리가 간호사로 있으면서 분만실에서는 분만이 종료되면 아기의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는 이유로 엄마와 교감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감을 한다고 흉내내는 병원들은 겨우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만 허락합니다. 그 사이 아기는 딱딱하고 거친 초록색 포 위에서 이곳이 어딘지 누가 누군지 파악하기도 전에 신생아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둘라로 일하면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아기가 태어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엄마의 진통을 겪어내고 좁은 산도를 통과하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눈을 깜빡깜빡 엄마 아빠의 목소리에 유난히도 크게 반응합니다. 출생 직후의 첫 시간을 엄마의 따뜻한 품, 아빠의 흐느낌, 아가야, 엄마야, 아가야, 아빠야 라는 소리에 아기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두들겨서 입안에 든 양수를 뽑아내고 울리고 했던 방식보다 아기들은 훨씬 더 스스로 잘했습니다. 양수를 뱉어야 할 때는 기침을 하면서 울컥 토해냈고 엄마의 가슴에 양수를 흠뻑 뱉어내기도 했고 그것을 아주 조용히 어두운 조명 아래서 지켜보면 꿈틀꿈틀 손을, 발을, 그리고 고개를, 몸체를 결국은 엄마 젖을 물고 빨고 하다가 잠이 듭니다. 자연주의 출산이든 자연분만이든 정상적인 출산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38주가 되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아기가 안 내려왔다고 혹은 아기 몸무게가 너무 크다고 또는 머리가 너무 크다고 이미 단정해버리고 출산을 할 수 없도록 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좀 슬픈 현실입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40주도 조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도분만, 흡입분만, 선택적 제왕절개는 충분한 출산 교육이 된 이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은 출산은 아기가 빨리 신생아실로 가야 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할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콘라드 로렌츠의 새끼 거위 행동에서 보듯이 새끼 거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난 몸집 큰 생물들에게 평생 동안 강한 애착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는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아주 짧고도 임팩트 있는 순식간의 시간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과정에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애착을 느끼는 과정 동안 내분비 물질의 관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성적 아편이라고 하는 엔돌핀은 습관과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에게 애정을 느끼고 보살피는 행동을 유발하기에 이러한 과정을 평생의 인성이 만들어지는데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자가 말했듯 출산 문화에 치유가 필요하고 엄마와 아기 사이의 최초의 접촉을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출산에 관한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출산을 할 것입니까?